다속 용무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34강 물건에 걸리지 않으면 마음은 언제나 제대로 있다. 물건에 걸리지 않으면 마음은 언제나 제대로 있다. 네 번째 시간으로 도심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도심저. 다음은 도심저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도심이라는 것은 진리대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완전한 도, 곧 완전한 진리가 있는가 하면 있긴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정고를 논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각 시대마다 제각기 본대로 결과를 찾고 시험에 가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실제제 시험행, 실제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들면 실제고 생각이 없으면 실제가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도 실제를 찾겠습니까? 실제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금부터 자꾸 하나를 향해 시험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정반합내 반정거, 이것이 인생의 역사입니다. 변증법적으로 간단히 말하는 것입니다. 정이 있으면 반이 일어나고 정과 반이 어떤 경우에는 합해서 반이 성하면 반정이라는 초신사상이 일어납니다. 인조반정이 그것입니다. 정이면 정대로 프로그램을 짰으면 짠 대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뒤범벅이 됩니다. 반정하면 정반하고 갑니다. 다 옳다고 하는 짓들인데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그런지 지금은 반정도 없고 정반도 없이 그냥 잠자코 있습니다. 아마 이치를 전부 알기 때문에 국민은 가만히 있고 떠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냥 놔두는 모양입니다. 도심행리 리등리, 이같이 도심도심 하는데 이치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곧 이를 득하는 일입니다. 잠깐 알기 쉬우라고 이득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아야 합니다. 일이 내가 살도록 도와줍니다. 한면 작업 엇복고, 복고는 자기가 들어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하나를 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반합내 반정거의 이치를 알 뿐만 아니라 도심이 이롭다는 것까지 알고 이마에 땀 흘려 하는 일이 곧 생활을 규정해 주어 복구하게 되면 이 이상 즐거운 호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을 눌러서 권력과 금력으로 호강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흘릴 땀을 남에게 대신 흘리게 해서 호강하자는 것입니다. 그 죄악은 여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섭리를 보겠습니다. 도심지도 한면락, 여관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길이라도 뭔가 의견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방에 자다가도 시비가 붙을 수 있는데 그 시비는 오른쪽이 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 가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활은 영원한 꼭대기, 한량없는 곳으로 갈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몸뚱이를 바로 잘 쓰겠다는 정신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바로 살 수 있다면 동포를 위해서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딴 도리가 없습니다. 이치대로 조섭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심입니다. 곧 진리의 마음으로 백성을 지도하면 백성이 이마에 땀 흘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즉 백성이 즐거이 땀을 흘리도록 지도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함께 땀 흘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톨스토이를 감동시킨 더블 교파가 있었습니다.
이 교파는 하느님이 십계명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벌 교파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려는 것은 하느님의 큰 계명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석학이었던 톨스토이는 이 말을 듣고 참으로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동양에서 농사 천하지 대본이라고 한 것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맹자의 말씀에 땀을 흘려서 그 결과로 얻은 것으로 부모를 봉양하면 큰 효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가만히 보면 말끔히 땀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실정은 어떻게든지 땀 흘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한자리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좋은 학교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십계명보다 먼저 생긴 철칙인 땀을 흘려야 한다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모두가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심이건 도이건 이 나라에서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땀은 자꾸 흘려야 합니다. 땀을 흘리면 언뜻 더운 것 같아 보이나 속은 시원합니다. 한면 깊이 도심미, 한면 깊이 하면 도심이든 도이든 미미하게 됩니다. 민주 권리를 확보하려면 밝은 관을 육성해야 합니다. 요새 필리핀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니 동양에서 제일 뒤떨어진 나라로만 알고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 그 나라가 지금은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찰은 전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경찰이 필리핀에서 실현되는 모양입니다. 동양에서 제일 뒤떨어진 나라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명관 육성 민주권,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밥줄로만 알고 매달려 가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속마음이 문제되는데 이것을 더 한층 유의해서 명관을 양성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은 부차적 문제로 절로 따르는 문제입니다. 정정일 하는 이 길을 가면 명관이 됩니다. 명관이 다스려야 우리나라의 민권은 올바르게 발전을 합니다. 안맹의혹 탐관리, 맹은 어둡고 어리석은 백성이 자꾸 의혹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탐관을 의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직을 탐냅니다. 어두운 백성이니까 탐관을 의심하기만 하고 관리를 탐냅니다. 탐관 우리의 행실을 본받고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감투하고 쫓으며 관을 탐냅니다. 관이 어디 탐낼 존재입니까? 제각기 관이 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백성으로 있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관을 탐내고 탐관 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다 사절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는 사정없이 고발하였습니다. 실실제제 아고소소, 바른 말을 하는 것을 고소한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 있다고 고소하고 좋은 일 있다고 고소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진실대로 나에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백성은 참 우매합니다. 백성이 말할 때는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고소를 누가 받아줘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절발하지 않고 정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와 같은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1957년 5월 24일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